아프리카 대륙이 불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전체에 혁명의 바람이 몰아치고 있어요. 르완다에서 시작된 작은 불꽃이 케냐로, 우간다로, 에티오피아로 번져가며 13억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고 있습니다. 서류 한 장 때문에 죽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무기는 놀랍게도 한국의 글자였어요. 바로 이 순간에도 수백만 아프리카 여성들이 자신의 이름을 쓰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어요. 조선의 왕이 만든 간단한 글자가 어떻게 21세기 아프리카 대륙의 혁명 무기가 되었을까요?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저는 아케라입니다. 르완다 시골 마을에 사는 26세 여성이에요. 7살 딸 무티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를 모른다는 것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예요. 모든 건 한 여성의 억울한 죽음에서 시작됐습니다. 2024년 3월 14일, 비가 내리던 그날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마마 로즈가 제게 달려왔어요. 아케라, 무리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48세. 너무 이른 나이였죠. 저는 바구니에 콩을 담다가 손이 멈췄어요. 장례식장 천막 아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무리사 할머니의 아들 에마니엘이 떨리는 손으로 구겨진 종이를 들고 일어났어요. 이게 엄마를 죽인 거예요. 토지 양도 계약서라고 합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리사 할머니는 그를 몰랐습니다. 저처럼요. 저희 마을 여자들 대부분이 그랬어요. 사기꾼들이 와서 정부 지원금 서류라고 속였던 거예요. 할머니는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글자를 읽을 수 없으니까요. 3일 만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50년 동안 가꿔온 땅, 소 2마리, 닭들, 그리고 살 곳까지. 할머니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어요. 저는 장례식장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당할 수 있구나. 제 딸 무티니가 저를 올려다보며 왜 우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말하죠? 엄마가 바보라서 그를 몰라서 당신도 언젠가 속을 수 있다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빗소리가 무리사 할머니의 마지막 숨소리 같았어요. 제 가슴 속에서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절망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간절함이었어요. 문자 그대로 생사를 가르는 간절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글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지만 이장은 여자가 무슨 글이 필요하냐며 집안일이나 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무리사 할머니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제 딸이 저와 같은 무력감을 느끼지 않으려면 반드시 글을 배워야 했습니다. 키갈리 교육청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남동생 바루케가 대신 써줬어요. 우리 마을에 글을 가르쳐줄 선생님을 보내달라고, 더 이상 글을 몰라서 죽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3주 후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에서 선생님이 온다는 거였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인지도 몰랐지만 그들이 가져올 글자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막연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어요. 한 나라의 왕이 사람들을 위해 만든 글자가 이토록 먼 아프리카 땅에서 한 여성의 인생을 바꿀 줄은요. 2024년 4월 8일,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산길을 따라 먼지를 날리며 지프차 한 대가 우리 마을로 들어왔어요. 저는 빨래를 널다가 그 소리를 듣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젊은 한국 여성이었어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그런데 웃는 얼굴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남동생 바루케가 통역을 맡았죠. 한지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선생님은 한글을 가르치러 왔다고 했어요. 한글?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 두근거렸습니다. 한지원 선생님은 칠판과 분필, 그리고 모는 공책들을 가져왔어요.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여자들이었죠. 남자들은 여자가 무슨 글이냐며 코웃음을 쳤거든요. 선생님이 칠판에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세로로 긴 막대기 하나, 옆에 짧은 가로줄 하나. 이게 뭘까 싶었는데 이건 소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말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칠판을 바라봤어요. 그 간단한 선 두 개가 소리가 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이번엔 동그라미를 그리며 이건 아무 소리가 없다고 했어요. 그 다음엔 네모 하나를 그리며 미음 소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각각의 그림이 소리를 가지고 있다니.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선생님이 그것들을 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동그라미와 소리를 합치면 아가 되고 거기에 미음 소리를 붙이면 암이 된다고 했어요. 제 머릿속이 번개 맞은 것처럼 번쩍했어요. 소리들이 만나서 새로운 소리가 되는구나. 마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름을 써보자며 한지원 선생님이 연필을 하나씩 나눠줬어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 연필을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우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제 차례가 되자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으니까 더 긴장됐죠. 연필을 어떻게 잡는 건지도 몰랐거든요. 선생님이 제 손을 잡고 천천히 도와줬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며 천천히 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 글자. 동그라미를 그리는 건데도 제 손은 계속 떨렸어요. 선이 구불구불했습니다. 두 번째, 세로줄 하나와 가로줄 하나. 간단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가 가장 어려웠어요. 선생님이 몇 번이나 보여줬는데도 제대로 따라 그리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글자도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그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쓴 제 이름이 종이 위에 있었습니다. 아케라. 그 순간 뭔가가 제 가슴속에서 터졌어요.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26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제 손으로 써본 거였어요. 저는 제 이름을 소리내어 읽어봤습니다. 제가 쓴 글자를 제가 읽는 거예요. 이런 기분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옆에 앉은 다른 여자들도 울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존재의 증명. 네, 그게 바로 그 순간 제가 느낀 거였어요.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제 이름이 있고 이제 그걸 눈으로 볼 수 있게 됐다는 것. 한지원 선생님이 축하한다며 이제 한글을 쓸 수 있다고 했어요. 한글. 그 아름다운 이름의 글자가 제게 선물해 준 건 단순한 글쓰기가 아니었어요. 자존감이었습니다. 존엄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딸 무티니에게 엄마는 바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계속 연습했어요. 아케라, 아케라, 아케라. 종이가 떨어질 때까지 썼습니다. 무티니가 그게 뭐냐고 물어서 엄마 이름이라고 엄마가 썼다고 대답했어요. 딸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시작이구나. 무리사 할머니 같은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는 시작이구나. 사람들을 생각하며 만든 글자가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에서 한 여성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준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히 잠들 수 있었어요. 꿈속에서도 한글을 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을 회관문이 쾅 하고 열렸어요. 은지마나 장로가 화를 내며 쳐들어왔습니다. 회색 수염을 기르고 지팡이를 짚은 그는 마을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여자들이 글을 배운다고? 장로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어요. 말도 안 돼. 전통을 어기는 일이야. 저는 무서워서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여자는 집에서 아이나 키우고 밥이나 해야지 무슨 글을 배워. 장로의 지팡이가 바닥을 쾅쾅 내려쳤어요. 한지원 선생님이 차분히 설명하려 했지만 장로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당장 그만두라고 이 마을에서 여자가 글 배우는 건 금지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날부터 마을 회관문이 잠겼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공개적으로 한글을 배울 수 없게 됐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무리사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그분도 결국 모르기 때문에 죽었는데 저희는 또 모르는 채로 살아야 하는 건가요? 새벽 4시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한지원 선생님이 머물던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어요. 다른 여자들도 하나둘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배우고 싶다고 말했어요. 은지마나 장로가 뭐라고 해도 저희는 배워야 한다고, 더 이상 속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의 눈이 촉촉해지며 알겠다고, 비밀로 하자고 했어요. 게스트하우스의 작은 방. 촛불 하나만 켜놓고 저희는 바닥에 둘러앉았습니다. 10명의 여자들이 숨을 죽이고 한글을 배웠어요. 소리 내지 말라며 저희는 속삭이듯 글자를 따라 읽었습니다. 연필로 종이에 쓸 때도 소리가 날까봐 조심스럽게 그었어요. 무서웠지만 짜릿했습니다. 금지된 것을 하고 있다는 스릴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더 컸어요. 마르타라는 여자는 이제 아들 숙제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고, 클레망스는 시장에서 물건값을 제대로 확인해서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저희는 서로의 꿈을 나눴습니다. 그를 알게 되면 뭘 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말이에요. 저는 딸 무티니와 함께 책을 읽어주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자 모든 엄마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저희의 비밀 교실은 계속됐습니다. 새벽마다 모여서 한글을 배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딸의 교과서를 펼쳐볼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어려운 단어는 못 읽었지만 간단한 글자들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무티니가 신기해하며 이거 읽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조금씩 읽을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딸이 저를 안아주며 엄마가 대단하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은지마나 장로가 저희를 막으려 했지만 저희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배움의 열정은 아무도 막을 수 없었어요. 한글은 이미 저희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글자가 오늘 저희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한글을 배운 지 2달째 되던 날, 마리아무 할머니가 저희 비밀 교실에 나타났습니다. 62세 할머니였어요. 허리가 구부정하고 주름이 깊게 패인, 그런데 눈만큼은 또렷한 분이었습니다. 나도 배우고 싶다고 하시며 품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함께 웃고 있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게 남편이라고, 작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셨어요. 평생 자신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했는데 글을 몰라서 못 써줬다고 했습니다. 이제라도 편지를 써주고 싶다고 하시는 할머니를 보며 저희 모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죽은 남편에게 편지를 쓰려고 글을 배우겠다니요. 한지원 선생님도 눈물을 글썽이며 물론이라고, 함께 배우자고 했어요. 할머니는 저희보다 손이 더 떨렸어요. 연필을 잡는 것도 힘들어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보라고 한 글자씩 소리내며 썼어요.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3주가 지났어요. 할머니는 드디어 첫 편지를 완성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글을 읽어요. 당신이 보고 싶어요. 하늘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나는 매일 당신 생각해요. 사랑해요. 할머니가 편지를 소리내어 읽자 저희는 모두 울었어요. 한지원 선생님도 저도 다른 여자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글자가 이렇게 마음을 전할 수 있구나. 그때까지 저는 글이 계산하고 속지 않기 위한 도구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편지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글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구나. 할머니는 그 편지를 남편 무덤에 가져갔어요. 무덤 앞에서 편지를 읽어주고 돌 아래 조심스럽게 넣으며 이제 마음이 편해졌다고 웃었습니다. 저도 집에 가서 편지를 써봤어요. 무리사 할머니에게요. 할머니, 저 아케라예요. 이제 글을 배웠어요. 할머니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게 하겠어요. 더 이상 글을 몰라서 속는 사람이 없게 할게요. 편지를 쓰면서 또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한글이 저희에게 준 건 읽고 쓰는 능력만이 아니었어요.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마음을 나누는 방법, 사랑하는 사람과 연결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만든 글자가 오늘 할머니의 그리운 마음을 전해주고 있었어요. 한글을 배운 지 3달째 저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장수가 쌀 킬로당 800프랑이라고 했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돈을 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가격표를 직접 읽어봤어요. 킬로당 600프랑이라고 써 있었거든요. 저는 자신있게 가격표를 지적했습니다. 한글로 숫자를 배웠거든요. 장수의 얼굴이 당황스럽게 변했어요. 잘못 적힌 거라고 둘러댔지만 저는 분명히 600이라고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수는 할 수 없이 600프랑을 받았어요. 저는 200프랑을 절약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속지 않겠구나. 그런데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남동생 바루케가 급하게 저를 찾아왔어요. 흥분해서 은지마나 장로가 마을 기금을 횡령했다고 알려줬습니다. 장로가 가지고 있는 장부를 봤는데 숫자가 안 맞는다는 거였어요. 정부에서 준 지원금이 절반도 안 온다고 했습니다. 바루케가 몰래 복사해온 장부를 보여줬어요. 저는 한글로 배운 숫자 읽기 실력을 발휘해서 계산해봤습니다. 정부 지원금 2천만 프랑 중에서 마을에 온 건 800만 프랑뿐이었어요. 1200만 프랑이 사라진 거였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은지마나 장로가 저희를 가르치지 못하게 막은 이유가 이거였구나. 그를 알면 자신의 비리가 들통날까봐 겁났던 거예요. 저희는 증거를 모아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여자들이 무슨 말이냐며 시큰둥했어요. 하지만 바루케가 복사해온 장부와 저희가 확인한 계산 결과를 보여주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정말 정확하냐고 물었고 클레망스가 당당하게 바루케와 함께 확인했다고 대답했어요. 경찰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 마을 여자들이 그를 안다는 사실에 말이죠. 다음 날 은지마나 장로가 체포됐습니다. 장로는 끝까지 발버둥쳤어요. 여자들이 무슨 글을 안다고. 거짓말이야.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구경했어요. 50년 동안 마을을 지배했던 권력자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클레망스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이제 마을이 달라질 거라고요. 정말 그랬습니다. 은지마나 장로가 사라지자 마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여자들을 막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저희는 당당하게 한글 교실을 열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큰 소리로 공부했어요. 아, 오, 우, 이. 저희의 목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승리의 함성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무티니에게 엄마가 나쁜 사람들을 잡았다고 말했어요. 어떻게 했냐고 묻는 딸에게 글을 배워서 그랬다고 대답하자 무티니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며 엄마가 진짜 멋있다고 했어요. 한글이 저희에게 준 건 단순한 문해력이 아니었어요.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사람들이 글을 알아서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세상, 그것이 바로 한글이 꿈꾸었던 모습이었을까요? 은지마나 장로가 감옥에 간 후 마을은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키갈리에서 공무원이 와서 마을 주민 투표로 새 촌장을 뽑겠다고 발표했어요. 투표라고요? 저희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어요. 투표용지에 원하는 후보자 이름을 써넣으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글을 모르는 사람은 투표를 할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예전 같으면 저희는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클레망스가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저도 후보로 나서고 싶습니다. 공무원이 깜짝 놀랐어요. 여자가 촌장이 된다고요? 왜 안 돼요? 법에 여자는 촌장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나요? 클레망스가 당당하게 되물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자신감도 함께 생긴 거였어요. 공무원은 법전을 뒤져봤지만 여자가 촌장이 되면 안 된다는 조항은 없었어요. 규정상 문제 없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남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여자가 무슨 촌장이냐, 집에서 애나 봐야지 하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결했습니다. 저는 다른 여자들에게 클레망스 언니가 촌장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언니가 한글을 가장 빨리 배웠고 은지마나 장로의 비리를 찾아낸 것도 언니였다고 설득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클레망스는 저희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투표일이 됐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투표소에 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투표용지에 클레망스라고 썼어요. 제 손으로 직접 쓰는 첫 투표였습니다. 개표가 시작되자 저희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클레망스 127표, 다니엘 89표, 장피에르 45표. 클레망스가 이겼어요. 저희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남자 후보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여자가 촌장이 되다니 하며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결과였습니다. 클레망스가 저희 마을 최초의 여성 촌장이 됐어요. 취임식 날 클레망스가 연설했습니다. 저는 모든 마을 사람들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특히 글을 배우고 싶어 하는 모든 분들을 도울 거예요. 박수가 우렁차게 터져 나왔어요. 첫 번째 공약은 마을 공식 한글 학교 설립입니다. 저희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쳤어요. 더 이상 숨어서 배우지 않아도 되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티니에게 오늘이 역사가 바뀐 날이라고 말했어요. 무슨 역사냐고 묻는 딸에게 여자도 마을을 이끌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티니가 신기한 듯 자신도 나중에 촌장이 될 수 있냐고 물었어요. 물론이라고 내가 원한다면 뭐든 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한글이 저희에게 준 건 글쓰기 능력만이 아니었어요. 정치 참여의 기회, 리더십의 가능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글을 배우는 세상, 저희도 이제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클레망스가 촌장이 된 지 6개월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키갈리에서 온 기자가 저희 마을을 취재하러 왔어요. 한글을 배운 여성들이 마을을 바꿨다는 소식이 다른 나라까지 퍼졌다고 했어요. 정말이었어요. 케냐, 우간다, 심지어 에티오피아에서도 저희 이야기가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교육부 관리들이 오겠다는 소식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먼 나라에서 저희를 보러 온다고요? 일주일 후 정말 에티오피아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은타레라는 교육부 차관과 통역관,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전쟁에 참전했다는 무카사라는 할아버지도 함께였어요. 무카사 할아버지는 85세의 고령이었지만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할아버지는 1951년 한국전쟁에 참전했었다며 낡은 사진첩을 꺼내 보여줬어요. 젊은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한국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전쟁 중에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걸 봤소. 그때 나는 생각했지. 글자가 총보다 강하구나.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이며 그 아이들이 한글로 편지를 쓰는 걸 봤는데 전쟁통에도 희망을 잃지 않더라고 회상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70년 전 한국 전쟁터에서 한글의 힘을 목격한 할아버지가 지금 저희 앞에 서 있다니요. 그래서 우리 에티오피아도 한글을 배우고 싶소. 여러분이 보여준 기적을 우리나라에서도 일으키고 싶소. 은탈의 차관이 에티오피아는 85개 언어가 있지만 문자 체계가 복잡해서 배우기 어렵다고 한글처럼 쉬운 문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한글은 정말 쉽다고 자신도 3개월 만에 배웠다고 말했어요. 차관이 놀란 표정으로 정말 3개월 만에 배웠냐고 되물었습니다. 정말이라고 한글은 소리 글자라서 익히기 쉽다고 대답했어요. 클레망스 촌장이 덧붙였어요. 저희 마을 여성 80명이 모두 한글을 배웠고 이제 계약서도 읽고 투표도 하고 사업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서로 놀란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무카사 할아버지가 70년 전 한국에서 본 기적이 여기서 다시 일어나고 있다고 감탄했습니다. 그날 밤 에티오피아 대표단은 긴 회의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은탈의 차관이 발표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한글을 보조 문자로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환호성을 질렀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3개월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프리카 연합에서 한글을 대륙 전체의 공식 보조 문자로 승인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울었어요. 저희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배움이 아프리카 전체로 퍼져나간 거예요. 무티니가 왜 우냐고 물었어요. 기뻐서 그렇다고 엄마가 배운 글자가 아프리카 전체에 퍼져나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와, 엄마가 아프리카를 바꾼 거예요? 신기해하는 딸에게 엄마 혼자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님과 한글을 가르쳐준 한지원 선생님과 함께 배운 언니들과 그리고 한국 전쟁에서 한글의 힘을 받던 무카사 할아버지가 모두 함께 바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지를 썼어요. 세종대왕에게요. 임금님이 사람들을 위해 만든 글자가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한글이 아프리카 연합 공식 문자가 된 지 1년 후 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어요. 한국 기업들이 아프리카에 진출하면서 한글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을 우대 채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루케가 흥분해서 뛰어오며 삼성에서 르완다 사무소를 연다고. 그런데 조건이 한글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라고 알려줬어요. 정말이었어요. LG, 현대, SK 같은 한국 기업들이 앞다퉈 아프리카에 투자하면서 한글 구사자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열린 거예요. 바루케는 삼성 르완다 지사에 취업했어요. 월급이 예전보다 5배나 많았어요. 누나 덕분이에요. 누나가 한글을 배우자고 해서 저도 함께 배웠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아이들의 변화였어요. 무티니는 이제 9살이 됐는데 태블릿으로 한국어 온라인 수업을 들어요. 한국 선생님이 화상으로 직접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무티니가 한국어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신기해요. 제 딸이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다니요. 마을 청년들도 변했어요. 한글로 코딩을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무티니의 사촌형 다니엘이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자신이 만든 앱이라고 자랑했어요. 한글로 만든 농산물 직거래 앱이었어요. 농민들이 중간 상인 거치지 않고 직접 도시 소비자에게 팔 수 있어요.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그 앱 덕분에 저희 마을 농민들 수입이 30% 늘었거든요. 저도 변했어요. 이제 스마트폰으로 한국 드라마를 봐요. 자막을 읽으면서 말이에요. 사랑해요. 드라마 속 배우가 말하면 저도 따라해봐요. 한국어는 어렵지만 한글로 써 있으니까 조금씩 읽을 수 있어요. 클레망스 촌장은 더 대단해졌어요. 한국 정부에서 초청해서 서울에 다녀왔거든요. 서울에 가니까 한글이 정말 곳곳에 있더라고. 지하철, 버스, 상점, 어디든지 한글이라고 했어요. 촌장이 찍어온 사진들을 보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한글이 그렇게 발달한 나라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국 사람들이 저희 이야기를 알고 있더라는 거였어요. 한국 뉴스에서 아프리카 한글 혁명이라고 방송했대요. 저희가 유명해진 거예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올해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에게 한국에서 초청장이 온 거예요. 세종대왕 탄신일 기념행사에서 연설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한지원 선생님이 웃으며 아케라 씨가 한글의 진짜 힘을 보여줬다고, 세종대왕님도 분명 기뻐하실 거라고 격려해줬어요. 서울 세종문화회관.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저는 연설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르완다에서 온 아케라입니다. 박수 소리가 우렁찬 게 터져 나왔어요. 한글이 준 선물은 글자가 아니라 가능성이었습니다. 꿈을 꿀 수 있는 힘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무리사 할머니의 죽음에서 시작된 저희의 여행이 이제 아프리카 전체의 희망이 됐습니다.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기립박수가 5분 동안 계속됐어요. 연설을 마치고 나서 한 한국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와서 고맙다고, 자신들 한글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글은 이제 한국 것만이 아니라 세계의 것이 됐구나. 르완다로 돌아와서 무티니에게 엄마가 한국에서 연설했다고 말했어요. 와, 엄마 진짜 대단해요. 나중에 저도 한국에 갈 수 있어요? 물론이지. 내가 원한다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이제 무티니는 한국어로 편지를 써요. 한국 친구들과 펜팔을 하거든요. 저희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글 간판들이 곳곳에 보이고 청년들은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아이들은 태블릿으로 공부해요. 마을 소득도 50% 늘었어요. 관광객들이 한글 마을을 보러 오거든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저희 마음이에요. 더 이상 무력하지 않아요. 속지도 않고 꿈을 포기하지도 않아요. 한글이 저희에게 준 건 문자가 아니라 존재의 증명이었어요.
저희도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한 알의 씨앗이 오늘 아프리카에서 희망의 숲을 이뤘어요. 그리고 이 숲은 계속 자랄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글을 배우고 꿈을 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저는 오늘도 한글을 써요. 제 이름을 쓸 때마다 그때의 감동이 되살아나거든요. 아케라. 이 두 글자에 제 모든 희망과 꿈이 담겨 있어요. 한글 고맙습니다. 세종대왕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무리사 할머니, 당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어요.